이번 시간에는 저희 백테스팅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기부터 차차 쌓아 나가시면서 기초적인 통계 수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매매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백테스팅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백테스팅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변수값을 설정을 해 주고요. 그 변수값을 여러분들의 thinking process와 이 변수값을 통해서 백테스팅을 돌려보시고 결과값을 분석하고 리밸런싱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백테스팅을 돌려보시기 위해서는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캔들과 차트 패턴만으로 백테스팅을 돌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시스템도 발전을 해서 특정한 차트 패턴을 골라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지표에서 발생하는 원리와 흐름을 통해서 백테스팅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대추세가 상방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단순히 골든 크로스적인 움직임이 데드 크로스적인 움직임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동평균선의 민감도가 맥디의 민감도보다 떨어진다라는 것. 즉 내가 먼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맥디에서 발생하는 시그널을 기반으로 백테스팅을 돌려보면 진입이 조금 더 빠르고 다만 페이크가 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진입은 조금 느릴 수 있으나 확실하게 조금 더 컨펌이 된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거니까 손익비가 조금 더 괜찮다라는 것. 이렇게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백테스팅의 기초가 시작됩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백테스팅을 돌려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방금 생각해봤던 간단한 몇 가지를 통해서 백테스팅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New 들어오시면 하단부에 Strategy Builder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요. New Strategy에서 Next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략의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 8선, 21선, EMA, 골든 크로싱을 해 볼 테니까요. 이렇게 명명을 하고 넥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 올바른 이름은 글자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뒤에 다른 글자나 숫자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저희는 숫자를 먼저 적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MA 골든 크로싱 8선, 21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넥스트. 여기서는 바로 넥스트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넥스트로 넘어오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input랑 variables가 있는데 변수값을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변수값이라고 하면 총 4가지가 있겠네요. 익절, 손절, 그 다음에 저희가 8선과 21선을 쓸 텐데 8선과 21선, 즉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이동평균선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백테스팅을 돌릴 때 이러한 수치들은 나중에 바꿔가면서 돌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8선, 21선의 골든 크로스와 10선, 21선의 골든 크로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dd를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익절이라는 변수는 저희가 60틱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60틱으로 지정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add,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선을 쓸 거고요. 다시 add, 중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21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로 넘어오시고요. 여기 화면에서는 저희가 conditions, actions, 즉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오더를 넣을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d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을 보시면 좌변과 우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니까요. 중간에 있는 값을 크로스 above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변에서 인디케이터 들어오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저희는 EMA를 찾아볼 겁니다. 자, EMA를 클릭하시고 스크롤 내려주시고요. Plot on 차트에 클릭을 해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차트에서 정확히 어디에서 들어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주시면 여기 period라고 있는데 저희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변수값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수치를 타이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타이핑해버리고 OK 해버리시면 나중에 변수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희는 8선, 21선 외에 다른 크로싱도 볼 수가 있으니까 다른 크로싱을 보고 싶을 때마다 새로운 전략을 만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set을 클릭해 주시고 user input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단기 이평선 저희가 디폴트 값을 8선이라고 만들어 줬잖아요.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8선이 지정됨과 동시에 저희가 이 변수 값을 백테스팅을 돌리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변에도 저희는 EMA를 넣을 거죠. 인디케이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내려오시면 중간에 EMA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플랫 온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는 저희가 중기 이동 평균선으로 만들어 놨죠. 클릭을 해 주십니다. 자, 색상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트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색상을 다르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은 파란색 계통으로, 중기 이동 평균선은 보라색 계통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OK를 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컨디션이 만들어졌어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싱 할 때 do the following, 이러한 액션을 취하라. 자, 애들을 클릭해 주시고 저희는 오더 매니지먼트 안에 있는 Enter Long Position으로 들어갈 겁니다. 골든 크로스일 때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OK를 해 주시고요. Next로 넘어오십니다. 자, 여기 이제 Stops and Targets, 손절과 익절이 되겠죠. 애들을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설정해 놨던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익절은 Profit Target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틱으로 계산을 할 거니까 틱스를 클릭해 주시고 Value는 똑같이 지정해 놨던 변수 값을 대입해 줄 겁니다. User Input으로 들어오셔서 익절에 OK를 하시고요. OK. 자, 그러면 익절 값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손절 값도 애들을 해 주시고 Stop Loss Total Position에서 틱스로 지정해 주시고요. 변수 값은 저희가 손절이라고 만들어 놨죠. OK를 해주시고 OK를 해주십니다. 이제 전략 만들기를 완성했습니다. 피니시를 클릭해 주시고 다시 컨트롤 센터로 넘어오신 뒤에 New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는 Strategy Analyze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Strategy Analyzer 창이 뜨게 되는데 저희는 백테스팅을 해볼 거고요. Strategy는 방금 만들었던 전략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파라미터의 값이 정해져 있죠. 익절, 손절, 단기 이평, 중기 이평,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수 값을 지정해서 대입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수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익절과 손절, 단기 이평, 중기 이평에 이 값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겠죠. 데이터 시리즈 넘어오셔가지고 종목은 나스닥으로 해보겠습니다. 12월물. 간단하게 일단 1분 차트로 돌려볼 거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의 장이 매수가 상당히 강력했겠죠.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디테일한 내용들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런을 클릭해 주시면 익절과 손절을 60틱씩, 그 다음에 8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로 진입을 했을 때의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승률 같은 경우에는 56%, 손익비는 당연히 1대1이겠죠. 저희가 변수값을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체결되는 값에 따라서 지금 조그만 오차 범위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매도 사이드는 없겠죠. 저희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매수만 들어가라 라고 변수 지정을 했습니다. 자, MDD 값이 1800불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좌측 상단 탭을 클릭해 주시고 먼저 P&L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꾸준한 우상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드크로스를 활용한 영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차트에서 지금 실제로 저희가 주문했던 것처럼 진입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종가가 형성되고 난 이후 지금 진입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진입을 하는 타이밍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올라가서 60틱 익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골든 크로스 진입은 손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과매수가 일어난 공간에서 들어가면 손절이 되겠죠. 충분히 눌러주고 난 이후에 다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익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백테스팅을 설명드릴 때 백테스팅의 기초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해한 것을 지표로 표현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데이터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백테스팅을 돌려보고 리밸런싱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표를 기반으로 백테스팅을 돌려봤다라고 해도 지표를 맹신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트레이딩의 이해도를 한층 더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몫은 이제 여기 있는 변수값을 변화시키시면서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의 P&L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리고 차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고 익절과 손절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기초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후 튜토리얼 영상들을 통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